자, 미 대선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틀째 지금 열리고 있죠. 해리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전당대회 첫날 이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난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후보 지지 연설을 위해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My father, your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e Biden. Are you ready to vote for freedom? Are you ready to elect Kamala Harris and Tim Walz? President,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been the honor of my lifetime to serve as your president. I love the job, but I love my country more. We need to preserve our democracy. Above all, we need you to beat Donald Trump. But I gave my best to you. For 50 years, like many of you, I've given my heart and soul to our nation. But I hope you know how grateful I am to all of you. And there's nothing we cannot do when we do it together. God bless you all. 바이든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47분 동안 이어진 이 열정적인 연설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경쟁했던 트럼프 후보에 대한 공격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Typically, Trump, once again, putting himself first and America last. Then I had to take executive action. Donald Trump says he will refuse to accept the election result if he loses again. He's promising a bloodbath if he loses, in his words, and that he'll be a dictator on day one, in his own words. We can't let that happen. 바이든 대통령은 딸의 소개로 등장을 했는데 이 순간에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52년 정치 여정을 모두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연설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도 있더군요. 네, 참 오랫동안 하셨죠. 그리고 어제 연설하는 걸 보니까 계속 하셔도 됐을 뻔했는데 그래요? 할 정도로 되게 열정적인 연설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박수를 정말 받고 있는 것은 참 그 토론 과정이나 이런 실수를 보여주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정말 박수 칠 때 떠난다라는 딱 그 명제에 걸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연설 중에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 미국이요,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딱 네. 말을 하는 걸 보고 미국 대통령들은 결국 이 미국이 가장 중심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뤘던 미국 비핵화, 북한과 관련된 비핵화 정책의 변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우리도 당연히 우리도 우리나라가 중심이잖아요. 네.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은 결국 미국의 실리,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먼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좀 생각도 들었고 또 어제 전당대회에서 딱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바이든 대통령 직전에 그 코르테스 그 하원 의원이 또 연설을 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민주당의 소장파고 바이든 그 해리스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비판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이 황금 시간대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 바이든 직전에 해줬었거든요. 네. 그 말은 미국 민주당이 보여주는 이 다원주의 네.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도 이렇게 그 주인공으로 내세워줄 수 있는 이런 과감한 결단 이런 것들은 한국의 정당들도 배워야 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 한 번씩 덧붙이고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치도 좀 가져올 거는 가져와서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많았어요. 한국이었으면 코르테스 의원 수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인데 오늘 점점 더 흥행의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해리스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연단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Kamala. Hello. Hi. Hey there. I am proud of you. This is going to be historic.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자, 이 시간 현재 미국에서는 지금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진행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해리스 지지 연설을 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전현직 대통령이 총출동해서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가히 흥행에 성공을 이루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앞서서는 미셸 오바마가 또 연설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명 정치인일 때부터 그를 도왔던 인물이 바로 해리스라고 하는데, 자, 정말 이 전현직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 연설을 하는 것 굉장히 저것도 보기 좋아요. 부럽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으로서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로서 달리게 되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캠프 그 전당대회 과정을 캠페인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이번 대선에 있어서는 여성의 낙태권 이것이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미셸 오바마 여사까지도 이렇게 뭐 그동안에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연설자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바마 부부와 그 해리스 간의 관계는 사실상 20년 전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2004년에 오바마 당시 상원 의원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모금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해리스 검사장이 도움을 준 부분이 있었고 또 2013년에는 해리스 상원 의원이 모금 과정에 있어서 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2016년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런 도움이 있다가 나중에 2020년에는 해리스 부통령으로서 이제 러닝메이트로서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을 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해줬었거든요. 네. 이것처럼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이 인연이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같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정치인들 지금 품앗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도와줬던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서로 적극 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캠프에도 해리스 후보의 캠프에서 되게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 좀 방향이나 가치관이 같을 경우에는 서로 많이 인력이 공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미국은요, 상대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공세를 좀 자제하는 것이 미국 정치계의 관례라고 하는데 하지만 해리스의 상대 트럼프 후보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맞불 유세에서 아주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When I'm back in the White House, America's future will be built right here in Pennsylvania. If Kamala gets in, the United States will rapidly become a deindustrialized third world nation. Kamala Harris is an economy wrecker and a country destroyer. Our country will be destroyed if she gets in. 정치적인 관리를 깨고 맞불 유세를 했다. 이 트럼프가 최근에 느끼는 해리스의 이 급상승세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CNN과의 인터뷰에서는요. 제3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과거에 비판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까지 했다.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후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전당대회, 미국의 DNC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오히려 경합주를 더 치열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돌고 또 벤스 부통령도 마찬가지로 조지아, 네바다 같은 그런 경합주를 돌면서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는 원래는 뭐 양당 치
씨가 워낙 광고하지만 늘 제3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미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트럼프 후보는 이 경합주를 중심으로 어떤 지금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네. 즉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해서 과거에 산업의 중심지였던 그러한 지역들이 중국의 저가 상품이 몰려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네. 그러한 출신의 벤스 부통령이 이제 미국의 뭐랄까요, 뭐 레드넥이라고 하죠. 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백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모든 것을 걸고 네. 이 백인, 특히 샤이 트럼프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뭐 자동차에 굉장히 중요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하는데 또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기차 구매 혜택은 또 없애겠다고 하면서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죠. 자, 미 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